안녕하십니까? 푸드 아리나의 김형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맥플랜트 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를 보다가 사람들이 음식 하면은 되게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, 그리고 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곳, 그러니까 말해서 가성비가 높은 집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고, 먹방이라 그래서 크게 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,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맛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프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. 그런데 먹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정말 그거는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, 가끔 가다가 조금 더 들어가서 식품의 첨가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, 내가 그분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그 부분을 소비자들이 좀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. 그 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를 봤는데, 식품의 첨가물 여러 가지 제품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안에 첨가물이 뭐뭐가 들었는데, 이거는 대개 물로 씻거나 아니면 물에 약간 데쳐주거나 그런 걸로 하면 그 부분이 없다?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, 요거는 좀 잘못하면 이 전체 식품에 대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, 우리나라의 식품 첨가물에 대한 나라의 어떤 정책, 또 식약청에서 말하는 그리고 식품안전센터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, 우리 저부터도 그렇고 소비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가자는 뜻에서 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식품, 거기서 얘기 나온 거는 대개 한 4-5가지의 식품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. 처음에 고기 통조림 캔 제품을 가지고 얘기했고, 두 번째는 어묵 제품을 가지고 얘기했고, 세 번째는 또 육가공 비엔나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비엔나는 아시죠? 여러분들 이렇게 땅콩처럼 생겨가지고 껍질이 있는 그런 제품을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단무지, 우리가 김밥이나 아니면 무슨 우동집이나 이런 데서 할 때 먹죠.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단무지라고 하지 않고 닭광이라고 그랬습니다. 어떨 땐 닭광이 더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더 친숙하게 들릴 때가 좀 많습니다. 근데 요즘에 나가서 보면은 단무지라고 쓰는 부분이 대부분 단무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에서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캔 통조림, 캔으로 된,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스팸이나 그런 거죠. 근데 그런 부분에 그걸 캔에서 꺼내서 거기에 아질산 나트륨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, 나쁜 지방 같은 게 좀 나와 있고, 그런데 그 자체가 물에서 한번 씻어서 조리를 해보면 좋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그 안에 있는
뭐죠, 미생물을 하고 여러 죽일 수도 있고 또 관리를 할 수 있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햄, 소세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아, 이거는 햄의 맛이야, 이건 소세지 맛이야 하는 그 기본 맛이 나오는 게 아질산 나트륨에 의해서 그렇게 맛이 되는 겁니다. 변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아질산은 솔직히 법적으로도 상당히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. 아질산 나트륨이 좀 과하게 들어갔을 경우에,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은 그 안에 우리 몸 안에서 그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산소를 이렇게 우리가 공급받는 거를 막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호흡곤란이나 이런 거 질식을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거는 비록 첨가물이지만은 이 나라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일반 업체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은 제품이 벌써 틀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안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검사를 사후에, 그러니까 이제 제품 만든 후에 검사를 제대로 하는 회사에서는 다 그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물로 씻어서 아질산 나트륨이나 이런 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저도 씻겠습니다.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. 이미 고기 속에, 우리 원래 보면 고기에 보면 그 피가 있지 않습니까? 쉽게 해서 피. 그거랑 벌써 이미 다 결합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, 그리고 열에 의해서 그게 다른 그 아질산으로 또 다른 그 질산형으로 바뀝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일상의 그 채소, 식물성 채소에서도 아질산이 많다는 겁니다. 그 여러분들도 보시면 우리가 상추쌈도 많이 먹고 오이도 많이 먹고 하여튼 나물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다 아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좋게 쓴다 그러는데 물로 씻어 갖고는 아무런 그 소용이 없다는 거,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어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어묵은 대개 보면 이제 그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튀기는 건데, 바로 즉석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지만은, 우리가 어묵이라고 해서 시판하는 거에는 그 소르빈산 나트륨이라고 해서 그 곰팡이가 쓰는 걸 방지해 주는 겁니다. 그것도 상당히 소량으로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물에 씻어서 이렇게 해서 그 소르빈산 나트륨이 없어진다? 아닙니다.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좀 첨가물 중에서 좀 안 좋은 게,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은 인산염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인산염은 배출 안 되면 이렇게 녹지를 않습니다. 완벽하게. 그래서 몸속에 축적이 되는데, 인산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? 치약입니다. 치약엔 돌가루도 들어갑니다.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인산염을 해놓고, 그 다음에 커피 믹스에 보면은 그 프림이라는 거 있죠? 프림에도 인산염이 많이 들어갑니다. 될 수 있으면 커피 할 때 프림을 넣지 마시고 우유를 넣으시는 게 좋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런 부분, 어묵,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는 겉에 그 콜라겐 케이싱이라고 이렇게 쌓여있는 껍질이 있습니다. 그거는 되게 그 소의 힘줄로 만드는 건데,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그거를 또 물에다가 칼집을 내서 데친다. 소금이 좀 이렇게 빠져서 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는데, 솔직히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걸 소의 힘줄로 만들었기 때문에, 우리가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혹시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거, 케이싱이, 그 껍질이,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광우병이 있으면 그 원료로 만들게 되면 광우병 그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라서 그거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과감하게 사용을 안 했던 적도 저는 기억에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무지입니다. 단무지는
여기다 뭐 사카린 때문에 물에다 씻어서 먹는다는데, 사카린도 이미 그 첨가물로도 사람들한테 그 MSG하고 똑같게 먹어도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김밥이다, 뭐다, 비엔나다, 햄, 소세지,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그 강박관념이랄까 그 위생에 대한,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식품을 다루는 채널이지만은 너무 그 사람들의 호기심과 그런 거를 유발하는 건 좋은데 좀 오해는 안 생기게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.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걸 더 듣고 더 알고 싶으시다면은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되고, 더 이거 재밌었다, 한번 많이 더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좋아요, 구독을 항상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